자, 이제 오늘은 특강을 시작할 겁니다. 그죠? 이때까지 공부한 걸 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랑,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수렴값을 구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수렴 조건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얘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뭐 같냐, 크냐,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얘는, 빼기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녀석의 차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개수를 비교해서 수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뭐 n제곱분의 2n분의 그 다음에 뭐 2n제곱 플러스 3n 그 다음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뭐 n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뭐라는 거냐. 얘가 뭐냐. 얘가 전부 다 n에 관한 식이죠. 근데 n에 관한 식이 정확히 안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을 정확히 만들어내고 n에 대한 몇 차식인지 알아야 그 문제를 수량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식이 완전히 주어져 있지 않아. 그 식이 완전히 주어져 있지 않아서 그 식을 내가 먼저 구해보겠다는 거야. 되겠나요? 식이 뭔지 몰라서 내가 식을 한번 구해보자. 식이 뭔지 모르니까 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유형을 공부할 건데 그 유형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됐니?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목표는 우리가 극한 문제를 푸는데 식을 세워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뭐 쉽게 말하면 분수겠죠. 분수꼴로 되어 있어. 분수꼴로 되어 있어요. 또는 무엇 빼기 무엇 꼴로 생긴 어떤 극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n에 관한 식인지 몇 차식인지 몰라. 그럼 못 푸는 거잖아요. 그지? 됐나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서 몇 차식인지 알아서 다항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 녀석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뭘 이용할 것이냐. 수열을 이용하는 식은 크게 두 가지. 수열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수열을 이용하는 거. 첫 번째가 수열을 이용하는 거. 그 중에서 오늘은 등차 수열을 이용한 녀석을 문제를 볼 거고요. 다음 녀석은 시그마, 합을 이용한 규칙성을 이용한 문제를 볼 겁니다. 이거 말고도 수열을 이용하는 거 말고도 다른 녀석도 있어요. 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소수와 정수에 대한 개념으로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고 4번 뭐 곱의 규칙성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5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기도 해요. 보통 이 5가지가 필수거든요. 이 5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열을 이용한 거고 이 수열을 이용한 녀석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죠. 수열을 이용한 식 만들기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요 소수 정수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1번, 2번은 필수예요. 얘를 모르시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녀석이고요. 얘는 모르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하다. 어마무시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꼭 중요하니까 이 녀석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수열을 이용한 식이랑 그 다음에 소수 정수 만들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먼저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요. 갑시다. 수열을 이용한 식 만들기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뭘 한다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그럼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미리 얘기하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등차가 무엇이냐. 등차의 정의를 정확히 아느냐. 첫 번째,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르쳐야 될 주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등차 수열의 정의를 말할 수 있으면 그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수를 직접 나열해서 예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그 등차 수열은 모두 공차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공차가 뭔지 정의도 내리셔야겠죠? 공차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을.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가르칠 개념이에요.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알고 그 등차 수열을 직접 수로 나열해서 예를 들 수 있고 그 나열에서 규칙을 발견하여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가 주제입니다. 자, 해볼까요? 등차 수열이 무엇이냐? 등차 수열이란 계속해서 같은 수죠.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해가는 수열. 더해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시니?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3개 정도 들어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는 거. 자,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수열은 수를 나열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은 약속이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수열이겠지. 첫 항을 우리가 보통 A1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걔가 만약에 3이라고 하자. 내가 그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를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해볼까요? 4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요? 4를 더하니까 7이 되고 세 번째 항은 4를 더하니까 11이 되고 네 번째 항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면서 나열하니까 15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나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예를 들어보시죠. 말을 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자, 됐죠? 네, 예, 들었죠? 예, 들었으면 다음 거 해보자. 그럼 우리가 하나 나열한 거 내가 마음대로 나열해볼게. 여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그 다음에 1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 15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 녀석을 첫 번째 항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 항, 너는 두 번째 항, 너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같은 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 부르냐면 등차수에서 특별하게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차를 보통 우리가 D라고 쓰는데 이 D는 distance라는 간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라 봐도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간격이 일정한 수열, 같은 수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수열, 간격이 일정한 수열. 지금 간격이 전부 다 얼마씩? 2씩 차이 난다고 하죠. 간격이 일정한 차이 나. 2씩 차이가 나.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원래 정의는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로 이해하는 게 편하더라. 됐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지금 차이가 2, 그죠? 공차가 2입니다. 또 공차가 2이고요. 얘가 공차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둘, 셋. 몇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죠? 간격이 3칸 차이 나니까 공차를 3번 더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응?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자, 좋아요. 다시 해보자. 여기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있어요. 첫 번째 항에서 한 번, 두 번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둘, 간격이 몇 칸이야?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D, 공차가 두 번 더해주면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이 되겠구나.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볼까요? 두 번째 항을 하나, 둘, 셋, 넷. 누가 봐도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간격이 얼마 차이 나겠어? 그렇지. 4개가 차이 날 건데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 다섯 번째 항 기준으로 해볼까요? 다섯 번째 항에서 하나, 둘, 세 번 왔어요. 반대로 왔죠? 반대로.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줄었죠? 두 번째 항으로 줄었으니까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왔으니까 빼주면 안 되겠어?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 빼니까 몇 번째 항이 되더라? 두 번째 항이 되더라. 됐나요?
되실까? 모든 항들은 그래서 등차 수열의 모든 항들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렇지.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게 주제야.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데 그 같은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불러. 그 공차로 모든 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공차, 간격으로. 맞나요? 간격. 공차는 결국 간격이잖아요. 간격. 간격으로 봐서 모두 표현이 가능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4번장에다가 공차를 5번 더했어요. 몇 번장이 될까요? 그렇지, 9번장이 되겠네. 12번장에다가 공차를 3번 뺐어요. 9번장이 되겠지? 3칸 왔으니까 20번장에다가 공차를 11번이나 뺐어요. 슈슉 슈슉. 그러면 어떻게 될까? 9번장이 되겠지? 2번장에다가 공차를 7번 더했어요. 9번장이 되겠네. 그러니까 9번장이라는 녀석을 어떤 항을 가든지 간 어떤 항이든지 간에 9번장을 내가 4번째 항으로, 12번째 항으로, 20번째 항으로, 2번째 항으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한 거야. 무엇을 가지고? 그렇지. 공차를 가지고. 됐나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 뭐라고? 예를 든다는 건 수를 나열하라는 소리입니다. 수를 나열해서 등차 수열은 공차를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 항들을 표현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연결되어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멈추시고요. 하세요. 네. 어허. 됐죠? 네. 직접 예를 들어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꼭 한 번 더 다시 확인하면서 설명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운 게 뭔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등차 수열의 뜻이 있어요. 그 등차 수열을 가지고 우리는 수를 직접 나열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규칙을 이해해서. 그 규칙을 이해해서 나열하다 보면 결국 등차 수열은 간격, 다른 말로는 공차로 모든 항들이 표현 가능하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보죠. 자, 우리는 앞에서 등차 수열의 모든 항들은 무엇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공부했습니까?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공차, 다른 말로 간격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만 알면 될까요, 이제?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다 하려면.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을 다 알려면 공차만 알면 될까? 뭘 하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뭘 하나 알아야지. 그게 뭐야? 첫 항이에요, 첫 항. 시작하는 항. 시작! 이 누군지 알아야지 나열을 하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쓰시오. 못 쓰죠.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쓸 수 있어요. 이제 2씩 더하면 되니까. 그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쓰세요. 못 쓸 것 같아. 근데 첫 항이 마이너스 1로 시작하면서 공차가 3인, 간격이 3인 등차 수열을 쓰세요. 그러면 우리는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의 싸움. 다시 한 번 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의 싸움이야.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의 싸움. 등차 수열은 결국 첫 항과 공차의 싸움.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의 싸움이다. 등차 수열은 첫 항. 그리고 공차를 알면 모든 것이 끝난다. 왜?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우리는 모든 항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항을 일일이 다 나열하니까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야, 이거 나열하지 말고 뭔가 아름답게 식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항. 식으로 나타내는 거. 모든 항을 등차수열 안 해도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열이든 간에 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열하는 게 분명히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수열의 규칙을 이해했으면. 그렇게 나열하다 보면 뭔가 특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을 내가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식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AN이라고. 됐습니까? 이 N은 모르는 항이죠. 몇 번째 항인지 모르는 임의번째 항이야. N번째 항. 이게 N이 3이 되면 세 번째 항이고 N이 2가 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주제는 등차수열의 뜻, 첫 번째. 그리고 그 해석을 예를 들고 두 번째,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뭘 공부한다고요? 그 해석을, 규칙을 이제는 식으로 나타내자. 그걸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등차수열 하나 만들어 보죠. 1, 5, 9, 13, 17, 그 다음에 21, 25 정도만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찾을 때 누굴 기준으로 할까요?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네, 첫 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항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첫 항을 기준으로 무엇 할 겁니까? 간격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간격을 가지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칙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 했어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라는 녀석을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엔 공차를 두 번 더 하고, 공차를 세 번 더 하고, 공차를 네 번 더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얘는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얘는 세 번째 항이 될까요? 얘는 네 번째 항이 되겠죠. 앞에서 배운 거니까 얘는 다섯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될까요? 이거랑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n-1번 더하기.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네 번 더하면 다섯 번째, n-1번 더하면 n번장이 되겠지. n-1번 가는 거죠. 첫 번장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n-1번 가면 몇 번째의 녀석이 나오겠니? n번째. 세 번 가면 네 번째. 10번 가면 11번째. 12번째까지 가려면 11번 가야지. 이해되시니? 이해되시죠? 듣고 알겠다 하지 마시고 설명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첫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가지고 계속 직접 모든 항들을 표현하다 보니 우리는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더라.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질문이야. 질문. 자, 직접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등차수열을 3개 만드십시오. 등차수열 3개 정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만 합시다. 2, 5, 8, 11, 14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 칩시다. 얘는 지금 첫 항이 얼마이고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면 n번장을 만들려면 이 등차수열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아하. 맞지? 아하.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 3n-1이 되죠. 일반항이. 여기서 한번 보자고. 되게 중요한 거. 우리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게 뭐죠? 등차수열을 공부하고 싶은 건가? 아니지.
이 등차 수열을 가지고 극한을 풀 거야. 등차 수열을 가지고 극한을 풀 건데 등차 수열에서 식을 만들어서 극한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란 녀석은 결과적으로 얘가 뭐?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인 게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긴 하죠. 1차식인 차수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개수. 근데 개수가 지금 얼마야? 개수가 3이야. 그럼 도대체 이 3이 뭘까? 3은 뭐야? 3. 이 3이 결국 뭐냐? 이 3은 결국 공차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맞나요? 응? 맞나요?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빈칸 채워보자. 등차 수열의 모든 항들은 무엇과? 첫 항과 그 다음에 공차로 표현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해오다 보니 우리는 일반항, 다른 말로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규칙을 만드는, 표현하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녀석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리고 1차, 가장 큰 차수가 1차인데 1차항의 개수는 무엇과 같다? 공차와 같다. 외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설명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모든 항을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들을 첫 항과 공차로 먼저 나타내세요. 규칙을 발견하시고 그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항을 식으로 나타내십시오. 첫 번째, 모든 항들을 첫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먼저. 그러면 두 번째, 수열을 직접 나열하세요. 그리고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그 일반항을 구하면 그 녀석이 도대체 몇 차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다항식의, 그 몇 차식의 다항식의 가장 큰 차수의 개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개수가 결국 공차와 같음을 이해해보자.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지금부터 설명하십니다. 멈추십시오. 멈추고 설명하십시오. 자, 첫 번째 항을 가지고 공차를 가지고 모든 항들을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들을 계속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를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를 직접 나열해서 이 규칙을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의 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반항의 식이 도대체 n에 대한 몇 차식인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개수가 얼마인지, 가장 큰 차수의 개수가 얼마인지 스스로 발견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됐죠? 네, 다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면서 나열돼도 등차 수열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다. 이 녀석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녀석이 실제로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녀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된다. 일정한 간격이라고 그럴 때, 그죠?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 나열해도 등차 수열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모르는 이유가 뭐야? 나열해 봐야 알지, 등차 수열을. 나열해 보자.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일정하게 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이 녀석을 내가 첫 번째 거 넘기고요. 하나, 둘 넘기고요. 8, 하나, 둘 건너뛰고 12, 하나, 둘, 16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열하니까 4, 8, 12, 16 하나 건너뛰고 20, 하나 건너뛰고 24, 하나 건너뛰고 28이 되겠죠. 자, 새롭게 만든 이 보라색 수열은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죠. 나열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등차 수열은 일정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하나 건너뛰면 4에서 8까지는 공차를 얼마 더한 걸까요? 공차를 2번 더한 거겠지. 8에서 10을 건너서 12까지 갔으니까 공차를 2칸 건너뛰었으니까 공차를 2번 더 할 거고, 공차를 2번 더 할 거고, 공차를 2번 더 할 거고, 공차를 2번 더 할 거야. 아니? 아하. 이거 되게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아, 그지? 공차를 2번 더 하고, 공차를 2번 더 하고, 공차를 2번 더 하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다르게 설명을 해봐야 되니까 자기가 여러 번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 수열을 가지고 이번에는 3칸 건너뛸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 등차 수열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4, 10, 16, 22, 28. 무슨 수열이 될까요? 다음은 얼마일까요? 다음은 34. 다음은 40. 그지? 공차가 얼마지? 공차가 6이야. 근데 원래 공차가 얼마였어? 2였죠. 3칸 건너뛰어서 나열했으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당연히 공차가 얼마가 될까요? 3배 돼서 2를 3번 더한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겠지. 됐죠? 그럼 새로 만들어진 등차 수열,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빨간색 수열의 공차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너뛴 간격과 관계되죠.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는 그 간격. 물론 이 간격이라 해도 공차와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말해도 돼요. 결국 등차 수열은 공차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간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정의를 잘 이해하는지가 주제인 거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수열이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 간격을 이해하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의 성질까지가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 자, 오늘 공부는 다시 자기가 써머리 해보자. 첫 번째,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등차 수열의 정의를 알아야 돼. 그치?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죠?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 그럼 그 같은 수가 더해가는 수열인지 무슨 말인지 직접 예를 들어보자. 됐나요?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죠? 등차 수열들의 항들이 항과 누구의 관계? 공차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공차를 이용해서 항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간격으로 항들의 간격과 공차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항이 아니라, 일반항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열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식으로만 충분히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식은 어떤 폼을 갖고 있는지,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은 항상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와 공차는 일치함을 직접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죠. 네 번째, 등차 수열을 직접 나열한 다음에 간격을 내가 재설정하는 거죠. 간격을
내가 새롭게 정의했어. 새롭게 정의했대. 2칸 건너뛰어서, 3칸 건너뛰어서, 4칸 건너뛰어서 직접 예를 들어서 간격을 설정해 보시고 그 간격이 달라진 수열에 무엇이 됨을, 새롭게 만든 수열이 등차수열이 됨을 알고 있고 그 등차수열의 공차가 결국 처음 주어진 수열에 공차와 관계가 있음을 알자. 여기까지. 사실 등차수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는 수열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니까 막 갑자기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을 내가 깨우치는 거야. 나열을 하면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백지와 노트에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입니다. 막힘없이 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등차수열의 뜻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공차를 이용해서 항들을 표현해보고 그래서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직접 쭉 나열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녀석을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식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폼을 잡고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은 새로운 수열이 어떤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해보시죠.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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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거 넘어갑니다. 좀 길게 할 겁니다. 여기는 특강은 여기는 끊어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보죠.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생각보다 긴 강의예요. 자기가 중간중간에 끊어서 다 확인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1시간 이상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등차수열의 합과 공차의 관계를 구하고 등차수열의 합과 공차의 관계. 주제가 등차수열의 합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등차수열을 합해보자라는 겁니다. 등차수열을 합하는데 어떡하지? 등차수열을 합해서 어떡할까 이거. 등차수를 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차수를 합해야 돼. 근데 합을 할 때 어떻게 뭔가 쉽게 구해보자가 주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해봐야지. 자, 4, 7, 10, 13, 16, 19, 22,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등차수열을 더하래요. 얘를 합해보래. 더하기 하래. 등차수열을 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주제가 뭐였다고? 저기 적혀있기를 뭐라 적혀있죠? 공차를 이용해서 생각해봐요. 정의 갖고 생각해봐요 말이지. 공차가 제일 중요한 거야. 등차수열에선. 자, 이거 어떻게 더하면 쉬울까? 어떻게 더하면 쉬울까 이거? 자, 등차수열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죠. 더해가고 더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은 뺀 거죠. 뺀 거죠. 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4랑 25를 더하는 거랑 공차 3을 더한 7과 공차 3을 뺀 22를 더한 거는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이랑 19를 더한 것도 같겠네. 3이랑 13이랑 16을 더한 거랑 같겠네. 맞나요? 응. 4랑 7이랑 10이랑 13, 16, 19, 22, 25를 다 더하지 않고. 자, 생각하세요. 공차를 갖고 생각해보니
4랑 25를 더한 거랑 공차를 하나 더한 7과 공차를 하나 뺀 22를 더한 거는 똑같겠네. 맞나요? 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직접 다 순서대로 하나씩 더할 필요가 없이 등차 수열은 간격이 일정하게 더한 수열이니까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수를 더한 다음에 이 녀석이 짝인 거죠, 결국. 이런 짝이 몇 개 생기는지를 내가 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됐나요? 그지? 그럼 이게 몇 개의 짝을 이루고 있죠, 지금? 4개의 짝을 이루고 있어. 앞과 뒤의 합은 29고요. 근데 그런 게 4개 있어요. 근데 이 4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4는 전체 항수 8개를 반으로 쪼갠 거와 같죠. 짝을 지은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1, 그 다음에 4, 재미없다. 4는 재미없다. 1, 5, 그 다음에 9, 13, 그 다음에 17 정도가 있다 합시다. 이번에는 항이 홀수게 나열되어 있어요. 항이 홀수게. 그렇지? 항이 홀수게 나열되어 있어요. 항이 홀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1이랑 17을 더하는 거나 5랑 13을 더한 건 같겠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서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이 녀석 가만히 9를 보면 얘는 하나는 5에서 보면 공차를 더한 거고 13에서 보면 공차를 하나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몇 번 더해야 되는 거야? 9를 2번 더해야 되잖아. 그래야 18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맨 앞과 맨 뒤를 더한 18에다가 항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데 걔를 반띵한 거야. 됐니? 아하. 응? 됐어? 아하. 그러면 등차 수열한 녀석의 합을 구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뭘까? 맨 앞, 맨 뒤, 그리고 맞니? 맨 앞과 맨 뒤와 항수. 맨 앞과 맨 뒤와 항수. 맨 앞. 처음 시작하는 거. 끝. 시작과 끝을 알고 그 다음에 항수를 알면 되겠지.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맨 앞의 항과 맨 끝의 항을 서로 더한 다음에 그 녀석을 곱하기 2분의 항수를 보통 n이라고 쓰는 거죠. 나열된 개수가 n개 나열됐다 그래요. n개 나열됐다. 항의 개수. 네?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직접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절대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합의 성질을 생각해봐요. 첫 항부터 끝 항까지니까 이 첫 항이 뭐가 돼요? 얘가 시작이죠. n번장이 뭐가 돼요? 끝나는 항이죠. 그러면 첫 항이 얼마지? a라 보통 부르죠. 더하기 n번째 항은 n번째 항 우리 알고 있잖아. a 플러스 갈라 열고 n 마이너스 1 갈라 닫고 d 맞지? 이걸 가지고 더한 다음에 이걸 더한다. 어떻게 하더라? 그 다음에 아니구나.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몇 개야? 1부터 n까지 나열했으니까 n개네 지금 확실히. 맞냐?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이 녀석이잖아.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2분의 n 중괄호 열고 a 더하니까 뭐 2a 되고 플러스 갈로 열고 m-1 d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공식 쓸모없다 이거예요. 이 공식 우린 당연히 자기가 이해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여러 번 구해 봐서
그런 규칙을 발견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할 것이다를 알게 된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멈춰보시고. 다시 뭘 공부했다고? 등차수열의 합을 뭔가 쉽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무엇을 이용해서? 등차수열의 정의인 그 유명한 공차를 또 이용해서 간격을 이용해서 생각해 봤더니 뭔가 특정한 규칙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나는 등차수열의 합을 맨 앞과 맨 뒤와 맨 앞과 맨 뒤, 맨 끝과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알면 합을 구할 수 있어. 합을 나타낼 수 있어. 합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부르는데 그 SN을 내가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멈추시고 시작해 볼까요? 자, 설명. 그렇지. 네, 됐습니다. 됐죠? 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확인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 나올 때까지 다시 되짚어 보시고요. 의미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말하고 따라 하십시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직접 첫 항부터 연항까지 합을 직접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한번 구해 볼게요. 수열을 직접 나열을 해 볼 거예요. 자, 뭐 할까요? 네. 5, 그 다음에 7, 9, 11, 1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나열하면 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2n으로 출발하겠죠. 응? 모르겠다고?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하겠죠. 일반항. n번째 항. 그리고 첫 항이 5니까 뒤에 플러스 3이 되겠네. 되겠나요? 플러스 3. 1 넣으면 5 나와야 되니까. 그치? 뒤에 3이 있어야지. 등차수에는 1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상수항이 지금은 3이 돼야겠다. 왜냐면 첫 항이 5니까. 되겠니? 5, 7, 9, 11, 13, 2n 플러스 3. 됐지. 그럼 이어서 이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니? 맨 앞과 맨 뒤를 봐야죠. 맨 앞이 뭐냐? 우리 보통 A라 그러고 맨 뒤가 지금 뭐이니? A, N이 된 거죠. 그럼 얘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그렇지? 2n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인데 항이 지금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잖아요. 그죠? 첫 항부터 n항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n개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SN,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가만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 오늘 목표가 뭐예요? 이거 등차수열 공부하고 뭐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외우고 하는 게 아니지. 목표가 뭐였지? 극한을 푸는데 그 식이 몇 차식인지 알아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하거나 루트에 들어가 있는 그 식이 몇 차식인지 알아야 우리가 걔를 유리화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극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연구해 볼 거야. 몇 차식일까? 자, 약분. 그러면 분배해서 약분하면 얘는 n제곱 플러스 4n이 돼요. 그죠? 어? 응? 응?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봤더니 얘가 몇 차식이야? 아, 얘 2차식. 2차식. 그지? 그래, 그러네. 아, 2차식이네. 2차식이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자, 2차식이야. 한번 해보자. 이번에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여기는 4. 이번에는 8, 12, 16.
20 겁나 쉬운 거 했다 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을 구해보자. 공차가 4니까 4n 1차식이겠죠? n에 대한 1차식 1 넣으면 4가 나오니까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한 식입니다. n에 1 넣으면 4, n에 2 넣으면 8, n에 3 넣으면 12, n에 4 넣으면 4, 3은 4, 4, 16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녀석이 합을 구하래. 맨 처음과 맨 끝을 봤어. 합을 구하니까 4n 플러스 4가 나오고요.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얘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곱하기 2분의 항수. 얘를 우리는 SN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 약분이 되니까 2로 약분 되면 어떻게 되지? 2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응? 응?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또 2차식이 됨을 또 확인했네요. 등차 수열의 SN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2차식이야. 근데 그냥 2차식이 아니고 2차식 중에서도 상수항은 항상 없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실 2차식이라는 게 지금 더 중요하긴 해요. 얘가 2차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녀석이 2차식이다. 2차식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차식. 2자식이 아니고 2차식. 됐어. 2차식이야. 2차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됐나요? 2차식이네. 그리고 가장 큰 차수가 2차식 최고차항의 2차항이지. 가장 큰 차수. 개수가 얼마냐? 개수가 얘가 2야. 그 왜 2일까? 왜 2일까? 공차가 얼마였죠? 항상 공차가 중요해요. 공차가 4인데 얘는 2가 됐어. 공차의 절반과 같구나. 암기하지 마시고 한 번 했으니까 되겠지. 내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준 거야. 직접 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등차 수열 설명해보자. 지금부터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리는 지금 공부한 게 뭐죠? 등차 수열의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연구를 해봤다. 이게 첫 번째, 그지? 우리가 연구해봤어, 직접. 두 번째, 그래서 첫 항부터 2번째 항,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부르는데 SN을 직접 구해봤더니 그 녀석이 도대체 몇 차식이 되고 공차, 가장 큰 차수의 개수가 공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보자는 거야. 난 고민을 해본 것뿐이야. 그죠? 몇 차식이 될까? 어떤 폼을 가지고 있을까?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그리고 그 녀석의 가장 큰 차수의 개수, 2차식이겠지만 2차항의 개수가 도대체 공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또 수율을 나열해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고 직접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확인하지 마시고 공차가 항상 절반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멈추시고 나열하세요. 자, 나열하세요. 등차 수열 나열하세요. n번째 항식 표현해보세요. 일반항 표현해보세요. 공차 가지고 첫 항 가지고 표현해봤어요? 네, 그래요. 자, 하세요. 설명하십시오. 안되면 다시 돌려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사실 한 거예요.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연항까지 합과 여기 표시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표현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등차 수열의 성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극한 풀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나요? 좀 정리해볼까요? 여기 옆에다가 오늘 계속 가르쳤던 건데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1차식이 된다. 그리고 그 1차항의 가장 큰 차수의 계수는 무엇과 같다? 공차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면 등차 수열이 될 것이고 그 등차 수열의 공차는 당연히 건너뛴 만큼 늘어날 것이다. 2칸 건너뛰면 공차는 2배 될 것이고 3칸 건너뛰면 3배가 될 거다.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2차식이 될 거야. 그리고 그 2차항의 가장 큰 차수인 계수는 공차를 반띵한 것과 같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녀석을 해보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지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AN은 3N 플러스 2야. 이거 딱 보면 뭐 하잖아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맞나요? AN이 2N 플러스 1이야.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야.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구나. 왜? 2차식이니까. 그지? 2차식이잖아. 맞잖아. 1차식이라서 일반항이 1차식이니까 얘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 맞아요? 맞나? 그죠? 정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이제 완전히 잘 되면 끝나는 거야. AN이 2M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이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공차가 얼마죠? 2죠? 그치? 공차가 2지. 그럼 얘는 어떻게 출발해? 공차의 절반 한 녀석인 1이 최고차항이 돼야 되니까 n제곱을 출발해야 되잖아. n제곱. n제곱을 출발해야지. 2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되지. 그리고 뒤에 1차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상수항은 없어요. 그죠?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1차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건데? 그걸 뭘로 구할 거냐? A1이랑 S1이랑 같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A1은 S1과 같다. 첫 항은 첫 항부터 첫 항까지 합이랑 동일하겠죠. 근데 얘가 A1이 얼마냐면 1 넣으면 되니까 3입니다.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죠. 그럼 S1도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몰라가 될 거야. 근데 걔가 얼마지? 2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2n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왜 n이 붙었죠?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고 2차항과 1차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한 번 더 할까? 이거 많이 해야 돼. 이게 오늘 주제예요. 결국 이거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한 거예요. 다시.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생각해보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등차수열의 SN이 만약에 2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왔어요. 2n제곱 마이너스 n. 그럼 이거 다 보고 뭐 생각나? 얘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생각나니?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당연히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다른 애들은 못 구해. 우린 구해. 얘 가장 큰 차수의 계수가 얼마야? 2야. 공차를 반띵한 게 2야.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구나. 자기 연구했으니까 공차가 4인 등차수열. 공차가 4니까 일반항은 4n으로 출발하겠지? 그런데 S1이랑 A1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S1과 A1이 같아. 1 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얘는 1이 나와. A1도 1 돼야겠네요. 1 넣으면은 4가 되고 뒤에 뭐가 있는데 걔가 1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1 넣으면은 1 되니까 1 되면은 1 넣으면 1 되니까
고민하세요. 듣고 알겠다 하지 마시고 설명하시고 다시 들으세요. 몇 번이나 다시 들어도 좋아요. 자, 정리합시다. 나는 정리할 겁니다. 나는 계속 나갈 거야. 다시 들으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SN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우리는 보통 SN이 주어지면 SN 빼기 SN-의 일반항을 구하죠. 이게 원래 정이고요. 원래 약속입니다.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면 SN과 AN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 됐나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유롭다. 이 자유롭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롭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 등차 수열은 결과적으로 공차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반항과 SN은 몇 차식으로 되어 있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등차 수열은 공차를 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간격을 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첫 번째 주제로 갖고 있고요. 그 간격을 이용해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과 첫 항, 일반항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식들끼리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설명하세요? 설명 됐죠? 네, 그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 나왔습니다.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 하고 등차 수열이 나왔자마자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 등차 수열은 결국 첫 항과 공차를 알면 게임이 끝나.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건데 걔가 8이야. 아홉 번째 항이 아니라 얘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8번 더한 건 거야. 근데 걔가 28이야. 이 두 식을 서로 연립해서 구해보자. 자, 구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a 플러스 8d는 28이고요. a 플러스 2d는 8입니다. 자, 얘를 빼니까요. 빼면 없어지고 빼면 6d가 되고 빼니까 20이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문제 잘못 만들어졌네. 얘를 얘를 30으로 하고요. 얘를 6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24가 나왔다 싶다. 얘가 6이고요. 얘가 30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얼마가 돼요? 4가 됐다. 공차가 4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 등차 수열의 그 수열을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4n으로 출발하고 그지? 여기다 공차를 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8이 됩니다. 그죠? a 플러스 8은 6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네. 공차가 4이고 첫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니까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뒤에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됩니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구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2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20번째 항이니까 20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0 빼기 6 계속 구하시면 되죠.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를 알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식도 세울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멈춰서 들어보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어이구야, 공차가 4니까 얼마나 친절하니. AN은 4N으로 출발할 거야. 첫 항이 3이라 그랬으니까 1 넣으면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지? 12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A 12 쓰시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n에다 12 넣었으니까 12 빼기 1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항이 5이고 여덟 번째 항이 8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첫 항과 공차를 구해야 된다.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d라 두겠지, 그지? a 플러스 d라 두고 5라 두고
얘는 A 플러스 7D라 두겠죠? 걔가 17이야.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 마이너스 6D가 나오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12. 아,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공차가 2니까 첫 항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n으로 출발하고요. 첫 항이 3이니까 1 넣으면 3 되려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n은 2n 플러스 1이다. 20번장을 괄하. 그러면 a20은 2 곱하기 20 플러스 1 해서 구하시면 되죠. 자, 첫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대요. 첫 항이 2이고 공차가 3이니까 3n 출발할 거고. 첫 항이 2 되려면 뒤에 빼기 1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런데 A2N은 어떤 규칙을 만족할까? 도대체 이게 뭐야? 선생님 처음 봅니다. A2N. 자, A2N.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 A2N. 빠바밤. A2N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A2N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선생님? A2N. 자, 갑니다. A2N. A2N. 자, N에다 1 넣으면 A2가 나오죠. N에다가 요 N자리에 2를 넣으면 A4가 나와요. 이게 첫 번장이 되죠. 이 수열의 첫 번장은 A2가 첫 번장입니다. N에 1 넣었으니까 그게 첫 번장이죠. N에 2 넣으면 A4가 나옵니다. 이거 두 번장이죠. 실제로는 N에다가 3 넣으면 N에 3 넣은 게 세 번장인데 걔를 A6이라고 부른 거잖아. 그 다음에 N에 4 넣으면 A8이라는 네 번장이 나와요. 근데 A2, A4, A6, A8 무슨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출발한 녀석이야. 등차 수열에서 2, 4, 6, 8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간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기 한 거죠. 그러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일까? A2N이라는 녀석은 등차 수열이겠네. 공차가 얼마일까요? 건너뛰기를 두 칸 건너뛰었으니까 공차는 6으로 출발하겠네요. 6n이겠죠. 첫 항이 얼마니까요? 두 번째 항이 첫 항이 되는 A2가 두 번째 항이 그지? A2가 시작하는 수열이야.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네요. 첫 항이 5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다가 첫 항이 5 되려면 빼기 1이 되겠네요. 여기 1 넣으면 5가 나오죠. 2 넣으면 해보자. 2 넣으면 12 빼기 1이니까 11이 될 겁니다. 여기 3 넣으면 n에 3 넣으면 A6이라는 세 번장이 나올 건데 6, 3, 18에서 1 빼니까 17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간격은 6 더해지고 6 더해진 거 볼 수 있죠. 5에다가 6 더하면 11, 다시 6 더하면 17. 맞지? 그런데 이걸 다르게 봐도 돼. A2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여기 자리에다가 2n을 집어넣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2n을 집어넣으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2n에다가 빼기 1 한 거고 결국 이렇게 돼요. 야 이거 더 쉬운데요.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괜찮아요. 하지만 A2n을 보고 간격이 두 칸씩 벌어졌네를 알아먹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A2n이니까 아이가 두 칸씩 건너뛰고 있네. 나이를 몇 개만 해봐도 알죠. 2, 4, 6, 8이니까 두 칸씩 건너뛰고 있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되면. 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빰빰빰 AN이 2n 플러스 3이다. 무슨 소리다? 등차 소리구나. 바로 판단해. 등차 소리. 좀 더 구체적으로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 소리다. 첫 항이 얼마인? 5인 등차 소리다. 첫 항이 5이고 공차가 2인 어떤 등차 소리에 대해서 다음 수열의 합을 봐라. 다음 나열된 수의 합을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걸 했다. 이게 뭐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당황스러워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2, 4, 6, 16 2, 4, 6, 20 뭐야? 2, 4, 6, 20 20, 6, 4, 2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어떻게 했지 금방? 그렇게 했지. 그렇게. 뭐가 그렇게야? 일정한 간격이네요?
그러니까 이 나열된 수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을 구할 거 아니야. 규칙을 알아야. 근데 이 나열된 수열이 당연히 무슨 수열일까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죠. 어떤 등차 수열이죠? 새롭게 만들어진 일정한 간격으로 몇 칸씩? 두 칸씩 건너뛴. 그렇지. 두 칸씩 건너뛴 등차 수열의 합이야. 원래 공차가 얼마인데? 2였어.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공차는 얼마겠어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겠죠. 그지? 첫 항은 시작하는 녀석이 새롭게 만들어진 녀석의 수열의 첫 항은 시작하는 녀석이 A2야. A2는 첫 항이 5였으니까 공차 2를 더하면 7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나열하는 녀석이 7에서 4를 더하고 4를 더하고 4를 더해서 쭉 나열하는 거야. 자, 이 녀석이 무슨 수열인지 알았으니까 등차 수열인지 알았어요. 등차 수열에 뭘 구하는 거지? 등차 수열에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합을 구하는 문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맞나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얘만 잘하면 돼요. 얘가 가장 어려운 거고, 얘가 개념 다 들어가. 이게 뭐야? 천천히 해볼까? 다시. 얘가 등차 수열인지 알아야 돼. 그죠? 딱 보고, 이거 1차식이네? 등차 수열이구나. 어떤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2고, 첫 항이 5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얘는 5, 7, 9, 11 이렇게 어떻게 나열된 수열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해석.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더하기 하라고? 합하라고. 수를 합하래. 수를 합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가 뭐야? 규칙을 발견해서 쉽게 구하고 싶은 게 수열에서 공부한 주제야. 그냥 열심히 더하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규칙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니? 그렇지. 이 나열된 수열 A2 첫 번째 장, A4 두 번째 장이다. A6이 여섯 번째 장이 아니라 세 번째 장이죠. 순서대로 보면 A22 수열이 도대체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원래 시작이 뭐였어? 이거지. 이게 A2, 이게 A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수열을?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었으니 너도 등차 수열의 규칙을 발견했다. 이거야. 너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어떤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4. 첫 항이 7인 등차 수열이죠. 얘는 5가 아니라 A2가 첫 항이니까 얘에서부터 4, 7, 11, 15 이렇게 나열되고 있겠죠. 첫 항이 7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 녀석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좀 어려운 방법으로 내가 보여줄게. 이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자체를 그냥 수열로 보는 거야. 공차가 4고 첫 항이 7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 거죠. 좋아. 한 번 더. 그러면 이 수열을 우리가 편의상 BN이라 한다면요. 이 녀석은 공차가 4니까 4n으로 출발하겠죠? 그치? 그리고 첫 항이 7이니까 뒤에 플러스 3이 붙을 거야. 그럼 이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우리가 편의상 SN이라 부른다면 공차가 4니까 얼마로 출발하겠니? 절반 한 2n 제곱으로 출발하겠지. 여기 연구해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첫 항이 7이니까 뒤에 플러스 5가 아니라 5n이 있어요. 여기다가 n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야? 2, 4, 6, 8, 20이니까 20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2, 4, 6, 8, 20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0개입니다. 항의 개수를 집어넣어야죠. 얘는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입니다. 선생님 2, 4, 6, 8, 20 적히니까 20 아닌가요? 끝에 이가 20이라 적혀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항의 개수잖아요. 항의 수 2, 4, 6, 8, 20은 항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10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돼요. 그래서 답이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제일 어려운 문제.
이거는 잘 안되면 다음 거 패스하고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와도 돼.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등차 수열. 이제 대충 합시다. 얘가 지금 뭐 4D니까요. 얘는 16이고 공차가 3이다. 내가 뭐 하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할 수 있으니까. 등차 수열 1번 항은 얘는 4n을 추가할 거예요. 얘는 3 나면 10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됩니다. 자, 1번 항 구했다 칩시다. 1번 항이 있는데 S20을 구하래.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1번 항을 가지고 우린 바로 뭘 구할 수 있어? AN 구할 수 있어. 공차가 4야 얼마나 해? 2n으로 출발할 거야. 첫 항이 얼마니까? 2니까 2n 제곱이면 한다. 이게 끝났네요. 이게 2n 제곱 자체가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맞죠? 여기 4니까 2n 제곱 출발해야 되죠. 그리고 1 넣으면 2인데 여기도 1 넣으면 2니까 똑같죠. 뒤에 상수항도 없고 1창도 없는 거야. 상수항도 없고 1창도 없는 어떤 수열이 된 거죠. 그러면 S20은 n에 20 집어넣으면 되니까 20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800 나오겠죠. 자,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어떤 수열의 AN 수열을 뭐라는 거야? 첫 항부터 n항까지 SN은 이렇게 주어졌어. 2차식이다. 반갑지? 이제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요. 공차가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4입니다. 여기가 2니까 얘는 4n. 첫 항이 3이니까 100이 1 넣으면 3, 1 넣으면 3 똑같다. 그래서 A20은 40 빼기 1이라서 39가 됩니다. 생각하세요. 짠짜잔. 귀엽죠? 일반항이 2n 플러스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SN부터 구해보자. SN은 여기가 첫 항 공차가 2니까 n제곱 첫 항이 3이죠? 그럼 플러스 2n S10은 1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좀 길죠?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복습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진하게. 여기까지 됐죠? 고생하셨습니다.